삼천리그 2위 하신 드릴 트레이더님 인터뷰를 할 건데요. 자, 이분 좀 특별합니다. 3천만 원으로 7주간 1억 5천만 원을 만드셨는데요. 근데 또 필명도 하필 드릴이세요. 굉장히 강력한 필명을 갖고 계신데 어떤 투자 성향과 어떤 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림,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필명이 드릴이신가요? 네. 고등학교 때 제가 풀던 수학 문제집이 이름이 드릴이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름 지을 게 없어서 그냥 드릴로 했어요. 아, 혹시 트레이딩 성향 때문이 아니라 아닙니다. 생각나는 게 드릴이라서? 네. 근데 굉장히 수익금을 보니까 뭔가 드릴처럼 파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성향의 트레이더신가요? 저평가된 주식이고 그리고 장이 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다 싶을 때 이제 그때 매수를 해서 계속 들고 있다가 고점이다 생각됐을 때 파는 그런 스타일. 자, 그러면 지금 살 타이밍이다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싸졌네. 근데 이 싸졌다는 기준이 참 사람마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드릴님만의 싸졌다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커뮤니티나 그런 데 주변 반응을 보면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거는 탈출해야 된다? 근데 모든 주식이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좋은 주식들, 우량주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 오히려 사야 될 기회라고 보고. 그때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막 하락했을 때 막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네, 맞습니다. 곡소리 날 때 네, 그때가 매수 기회다 오히려. 네, 미국 주식은.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은 안 하시죠? 국내 주식은 작년 2월 달에 저는 접고 전부 다 미국 주식으로 이사 가신 분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런 분석들은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보통 재무제표 그런 거는 잘 안 보고 거래량이나 차트 그런 거 또 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종목을 고르실 때는 그러면 차트를 보고 고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주로 거래하세요? 이상한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처음 들어본 기업 말고 그래도 흔히 나쁜 말로 잡주. 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좋은 기업들, 좋은 기업에 저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기업에 대기업들의 레버리지를 2배 레버리지를 보통 들어가는 편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가시는 편이신가 보네요. 네, 그럼 본 상품을 이제 본 기업을 사지는 않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3배짜리, 2배짜리 네네. 뭐 이런 종목들. 네, 맞습니다. 인버스는 안 들어가시나요? 인버스는 솔직히 인버스를 한 번씩 타보기는 하는데 인버스를 제가 잘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물리면 물리는 대로 좀 기다려보자 오히려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네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보유하시면 얼마나 보유하세요? 그게 워낙 시장 변동성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뭐 계속 추세를 보다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그대로 놔두고 뭐 떨어지는 게 보이면 그때 팔고 그냥 항상 시장의 추세가 항상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 기간이. 네네네. 추세 기간마다 저도 거기에 따라 항상 보유하는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게 참 어려워요. 분위기를 읽는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끝났고 좀 안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그 분위기는 어떻게 읽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드릴님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내시나요? 미국 경제 상황이나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네. 항상 뭐 FOMC나 뭐 그런 거 큰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때 이제 지표를 보고 항상 지표를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사실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주는 멘트들을 많이 하고 네. 그럼 이럴 때는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트레이딩 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하지 못하고 항상 이제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계속 이제 상황 파악하다가 트럼프도 이제 워낙 변동성이 많은데 트럼프도 그래도 주식에 관심이 많은 그렇죠.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고 죽이지 않을 거다. 변동성을 주지만 시장을 죽일 만큼의 인물은 아니다. 그것도 있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트럼프 때 이렇게 하락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근데 그게 좀 이 하락이 올 수 있는 시기가 트럼프는 1기 때 집권을 해봤기 때문에 2기 때 이제 트럼프가 하락을 시킬 적기는 취임 초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야 이제 자기가 취임 초기에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올린다. 뭐 미국 상태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다져놓고 그 다음에 올리는 성향이라고 봐서. 그럼 오히려 지금은 미국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다?
지금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시나요? 네. 시장 상황은 항상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급락이 나온 대형주 특히나 가치가 네. 있는 기업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걸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실하게 좀 잘 챙겨놔야 되겠다. 네,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이. 그럼 그 공격적이라는 거 급락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 자신을 믿는 편이라 항상 매수할 때마다 네.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믿는다는 건 내가 이 종목을 지금 확실하게 들어가도 된다는 확신이 든다는 의미로. 네, 맞습니다. 그냥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냐에 따라 얼마 그게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보일 거고 그 공부한 양에 따라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네. 기업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그래서 더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락했을 때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리네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만으로는 사실 쉽지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운도 사실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그만큼 운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금도 많이 내셨는데 네, 좀 부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